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문화사 세계문학전집 책 추천 영상인데요. 그 첫 번째로 진짜 제가 세계문학전집에 대해 빠지게 된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 발자크 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발자크 특징이 좀 광활하고 집요할 정도로 되게 디테일을 추구해서 좀 장황한 느낌이 있지만 그 고리타분한 맛의 느낌 좀 푹 빠지게 되는 되게 글발이 좋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제 등장이랑 좀 발자크 유니버스가 하나의 포인트인데, 발자크 평전에서 좀 그의 인간적인 모먼트 이런 거 보면 되게 정말 매력 만점인 대문호인데요. 프랑스 작가들 특징이 사랑에 대해 아주 묘사가 기가 막히는데 이는 발자크 작품만 봐도 증명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우류에서 출간된 발자크 소설들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지가 아름다운 골짜기의 백합입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한테서 너는 멍청한 게 아니라 음흉하고 내가 여태 돌본 아이 중 가장 악하다고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애정에 굶주렸던 펠릭스가 주인공인데, 이제 무도에서 아빠랑 형 대신 처음으로 좀 고급 옷 입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구석에서 쭈구리 마냥 있었는데, 거기서 모르소프 부인을 만나가지고 대형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부인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펠릭스 입장에서는 자식을 아끼는 그 모르소프의 부인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이제 자신의 실수도 용서해주는 그 넓은 마음에 만날수록 좀 깊게 빠지게 되면서 모르소프 부인 역시 좀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펠릭스를 약간 모성애적인 걸로 감싸는데, 이제 문제는 펠릭스는 이 정신적인 사랑, 이 플라토닉적인 사랑으로 만족 못하게 되고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해져서 이제 파리에서 좀 핫거리인 레이디 더들리와의 좀 깊고 딥한 그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책 시작에서는 나탈리 공작 부인에게 펠릭스가 편지 보내는 걸로 시작하는데, 편지 내용은 공작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당신을 존중하게 자신이 꺼내기 싫은 그 과거를 파헤쳤고 이따 보자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펠릭스의 과거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내용이 전개되는데, 앞부분 편지는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읽으면 진짜 결말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확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약간 이터널 션샤인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소설은 어찌 쓰는 건지 진짜 현 시대에 봐도 너무 세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발자크가 쓴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리오 영감입니다. 이 책은 발자크 소설 중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그리고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 책 기점으로 좀 세계관이 확장되는 기분이라 좋아하는 소설 중 한 권입니다. 시작은 보케르 부인이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은 식당, 2층은 자기 방, 그리고 쿠테르 부인이랑 그녀의 먼 치쩍거린 빅토리라는 아가씨가 다른 방에 살고 있고, 3층은 푸아레 노인이랑 보트랭이 살고 있고, 4층은 미슈노라는 여자랑 이제 최고참 하숙인인 고리오 영감, 그리고 법학 공부하러 파리에 올라온 청년 라스티나크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상에서는 이제 하숙집 그 하인인 크리스토프랑 식모 실비가 살고 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층에 사는 고리오 영감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감이 현재 하숙인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좀 대상인의 그 특유의 분해가 나는 사람이라 왜 이런 곳에서 하숙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그가 점차 금액을 줄이면서 하숙방을 막 옮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입주자들이 여자에게 홀려서 파산한 거 아니냐고 말이 나왔지만 고리오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케르 부인이 엄청 세련된 천사 같은 그런 여자가 막 고리오의 방에 왔다 갔다 이렇게 들락거리는 거 보고 이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런 거냐고 비아냥대는데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다른 스타일로 오는 여자들 보고 딸이 막 몇십 년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딱 2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되게 딸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고리오는 여기서 왜 이리 초라하게 있냐고 물어봐도 별 대답을 안 해줘서 입주자들은 막 궁금해하거든요. 한편 고리오 영감과 같은 층에 사는 라스티나크는 파리로 상경해보니까 온통 화려하고 밝아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아등바등 사는 자신의 가족들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당시 파리의 상류층은 정부를 두는 게 유행이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무도에서 엄청나게 부유한 미인을 찾아가지고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공한 자신을 막 망상하던 중에 옆방 고리오 영감이 막 힘쓰는 소리랑 함께 한숨 쉬는 소리가 같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은식기를 막 손으로 비틀면서 가엾은 아이라고 막 중얼거리며 슬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저 영감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 뭔가 표정 보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입 다물기로 했고, 그렇게 이제 고리오 영감이랑 라스티나크는 묘하게 연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마다 욕망이 충실하다 보니 이제 각기 다른 비극으로 치닫는 게 리딩 포인트인데, 여기에 나오는 라스티나크가 이 발자크 세계관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보트랭이라는 인물이 더 매력적이라서 좋았던 소설이고요. 저에게 이 책이 입문작은 아니지만 입문작으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미난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 사촌퐁스입니다. 시작은 좀 코 벌렁거리면서 흡족해하는 사내가 등장하는데요. 무슨 옷이 코스프레한 것 마냥 옛날 전통 그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한 물건을 이제 소중히 들고 갑니다. 이 행색에 추리한 남자는 알고 보니 예술 대상 수상자인 실뱅 퐁스로 이제 주인공이자 작곡가인데 지휘자로도 활동 중이거든요. 이 퐁스가 정부 지원으로 로마 파견 간 당시 골동품이랑 예술품에 관심이 되게 깊어지면서 이제 안목이 키워지고 자연스럽게 수집가가 된 그 케이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걸작들을 소유하게 되는데 나름 식도락가여서 맛있는 걸 먹는 것으로 좀 스트레스 풀고 그게 힐링인 약간 순박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막 퐁스의 재력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면서 퐁스의 순환이 펼쳐집니다. 제가 하나의 히든 전개를 노스프로 말한 거거든요. 앞서 말했나? 글 잘 쓰는 사람 특징이 편견이 없는 거라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들 간의 결합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발자크는 열린 사람이 왜 그리 연상형에게 집착했는지 어쨌든 이 소설이 발자크의 말년 대표작이라는데 재미있게 본 복수극입니다. 다음은 골동품 진열실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발자크가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좀 귀족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허영심이 가득했는데 정작 발자크의 작품들은 진보적이어가지고 지금 봐도 되게 공감되는 세련된 작품이 많습니다. 이 소설은 유독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시작은 한 저택의 묘사와 함께 베그린용 후작 가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북부로부터 내려온 되게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데 순수 귀족, 막 혈통 중시 이런 가문으로 으뜸인 거예요. 현재 망명 거부하고 은신 중에 이제 공포 정치 지나니까 후작은 누이랑 함께 다시 옛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살고자 했지만 이게 자신의 공증인이 된 청렴하고 충실한 집사 셰넬이 전력으로 지키고 구한 자기 재산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막 권리는 소멸되고 땅은 조각으로 막 분할돼서 결국 작은 집을 구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처럼 망명한 귀족들 은시처 제공하면서 한 귀족 가문과 혼인을 해서 아들 비티르니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셰넬에게 신은 귀족 크루아지에가 나타나가지고 데그리뇽 영예와의 그 혼담을 요청했는데 셰넬은 막 계속 거절했거든요. 이러지 말라고. 근데 하도 끈질기게 붙으니까 후작에게 말하니 이제 후작은 졸부가 귀족을 뭘로 보고 하면서 극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혼담을 거절당한 크루아지에는 수치심을 넘어서 이제 증오심을 키우고 복수심을 품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1804년과 5년 사이 망명 귀족들이 많이 돌아오고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을 따르고 이제 신흥부자와 졸부와의 혼인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가문뿐이고 이제 새로운 사교계의 우두머리로 크루아지에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데그리뇽 후작이 운영하는 살롱은 부귀족들, 그냥 태생 자체가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내심 이제 새로운 사교계는 거길 뚫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당연하게도 배제가 되니 골동품 진열실이라는 별명을 붙여 비아냥됩니다. 한편 데그리뇽 후계자인 빅트리니행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귀족 신분의 미남에 기억력까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성격이 아주 오만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마저 귀족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크루아지에는 되게 좋은 먹잇감으로 된 거잖아요. 이 오만 방자 순수한 귀족에게 스파이까지 보내서 사기치고 도박도 하게끔, 즉 타락기를 이렇게 세팅 쫙 해놨는데 이걸 또 셰넬이 눈치채고 후작 또한 아들이 지방에서 젊음이랑 시간을 낭비할 바에 궁정으로, 즉 파리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막대한 돈이 들긴 한데 이거는 셰넬 찬스로 어찌저찌 돈을 융자하는 데 성공하고 이제 빅트르니행은 파리로 가게 되면서 과연 철이 들까? 옛 명성 그대로 귀족 그 자체의 품위 이걸 찾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읽은 책인데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마무리하지만 않은 맛이 맛있다고. 전 마지막 문단이 그렇게 명문일 줄 몰랐어요. 약간 책의 느낌이 두 도시 이야기 정치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숭고한 사람의 헌신이 이게 무의미한 사람들을 위한 그 희생이 고결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감동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주의적이고 스스로도 귀족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름에 드라는 그 귀족들이 쓰는 네임을 붙인 발자크가 정작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귀족들을 까내리는 글을 썼다는 게 진보 그 자체 아닙니까? 희한하고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결혼 계약입니다. 골동품 진열실과 비슷한 플롯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엔 쉐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소설에서는 발자크 특유의 인물 묘사, 인물의 표현력이 특히 돋보이는데 이 책은 뭐랄까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가 실제로 데이지랑 결혼했음? 이 사단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네르빌이라는 귀족 가문이 있는데 이 수장이 되게 구두쇠예요. 아들인 폴이 그래서 길을 못 피거든요. 소심하고 유유부단합니다. 결정적으로 귀족 특유의 그 순진함이 있어요. 주변 친구라고는 마르세라는 인물뿐인데 이제 결혼 정년기 막 다가오니까 마르세는 폴에게 비혼을 추천해줍니다. 너네 아빠 보고 느낀 거 없냐고. 하지만 폴은 다정한 여자를 만나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마르세는 환상이 심하다고 시대를 보라고 닥달하지만 안 듣습니다. 약간 폴은 예민하고 섬세한 꽃 같은 그런 남자인데요. 즉 누군가에게 기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는 문제돼도 사교계에서는 되게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탈리라는 자신과 똑같이 꽃 같은 여자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나탈리의 엄마, 예비 장모님이 한 야망 있는 크리올인 거죠. 과연 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책인데 옛날부터 결혼은 전쟁이었던 게 절차도 복잡하고 수많은 계약 조건들이 있고 하지만 다 떠나서 되게 진실된 사랑만 있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죠. 까짓거 뭐 통통배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꽃 같은 남자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전 이거 해석의 번역가님이 궁의한 거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귀족을 찬양하는 하층민 마음인 걸까요? 그리고 폴과 나탈리의 결혼 그 계약에서 서로의 공증인이 되게 창없는 전쟁하는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금치산이라는 단편도 있는데 우리 고리오 영감 읽으면 반가울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것도 후속작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포피뇨라는 그 법관의 위주더라고요. 이 금치산이라는 단편도 재밌었고 약간 치정물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자크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악녀들은 진짜 다 매력 있습니다. 이 해설에 발자크 인간극은 90편이 넘고 500명 이상한 이제 다른 소설의 인물이 대등장한다는데 요거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류문화사에서 출간된 발자크 책들을 소개했는데 다음엔 좀 더 발자크가 쓴 소설들 읽었던 것 중에 몇몇 건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는데 읽을수록 이 노빠꾸 상남자 발자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